뭐야, 그냥 던졌어. 아니 이게 저는 그 뭐지 이걸 원래는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원래는 이 책만 오늘 이제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대표님 이거 좀 빨리 이거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다 해서 사실 제가 이거 빨리 끝낸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자 그럼 조금 들어가 보죠. 한 30분이라도. 그 일단 국문학사는 국문학의 역사고요.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거는 국문학의 역사는 그 앞에 차례가 있잖아요. 네. 차례 3페이지를 여러분이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절반은 맞춘다. 시험에 절반. 뭐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흐름을 3장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보는 눈이 되게 좋아진다고요. 보면 이해가요? 이 차례를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그걸 좀 오늘 최대한 빨리 목차 3페이지를 해드린다. 제일 앞에 넘기면 차례 있잖아요. 차례. 네. 그 차례 3장을 지금 오늘 강의할 거라고요. 짧은 시간에 오늘 이제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오늘은 너무 자세히 들어가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흐름이니까. 자, 문학사 시대 구분의 관점. 제일 앞에 차례 보라고, 차례.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니까 원시문학이라고 써졌죠? 네. 원시문학. 그러니까 이거는 원시문학은 이제 제가 말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선사시대인 거예요,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알죠? 암사동에 선사유적지 있잖아요. 저기 천호역 옆에.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 그걸 이제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언어예술. 그래서 이제 구석기는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하다가, 그렇죠? 신석기는 이제 그 뭡니까? 정착을 해서 막 쌀도 뭐 벼도 재배하고 뭐 이랬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뭡니까? 그 울산에 가면 반구대 있죠. 선사유적지, 그 암사유적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그림처럼 표기해놨고, 고대 시대로 이제 가면 건국신화. 그러니까 여러분 신화 전설 민담이 있는데요. 항상 나라가 세워지면 신화가 먼저 생겨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4학년 1학기 가면 구비문학의 세계를 배우면 정말 재밌어요. 이제 그때 질문. 너무 질문하고 싶어요. 네, 우리 신화에도 보니까 네. 원시 문학에도 보니까 거인 여자들이 네. 대부분 뭐 다 이렇게 누굴 잉태해서 이렇게 네, 그렇죠. 시조가 되잖아요. 당연히 시조가 되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티탄 쪽이 있잖아, 거인 신화. 예. 근데 이게 같은 시기 때일까요? 아니면 아니, 거기가 더 빠를까요? 그거는 이제 뭐 같은 시기일지는 모르는데 그 시기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뭐 BC 막 기원전 이럴 때인데 우리나라보다는 아마 그쪽이 좀 더 앞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모의 저도 이제 지금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런 거 공부를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야 어떻게 그 옛날에 그런 걸 썼는지 신기해 죽겠어요. 그런 특히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아가 호모가 눈먼 시인이에요. 그리스의 눈먼 시인인데 그런 거 쓴 거 보면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봐보면 그 시대 자체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거의 3000 그러니까 우리 공자, 맹자 뭐 이런 시기 아닙니까? 그때 막 써놓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이 작품인데 아마 서양이 좀 더 그런 BC로 따지면 좀 더 우리보다는 앞서가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동양과 서양이 되게 유사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쥐팥쥐, 신데렐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동양에서 서양으로 갔는지 그건 몰라. 통신 시대가 네, 열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국민문학에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 거죠. 통신 시대라기보다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뭐 그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모는 나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한 그 거인 뭐 이런 거 지모 그러니까 지모가 그 땅의 어머니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동양과 서양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 전승이 됐다라기보다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런 어떤 생각, 인간의 생각은 의식은 똑같거든요. 그런 의미로 썼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서양의 그런 그 신화가 훨씬 더 좀 다채로워요. 우리나라는 좀 장난이에요, 장난. 곰이 사람 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읽어봐. 거기는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근데 중요한 거는 과한데 상상력은 대단하잖아. 와, 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상상력은 자기 뭐 여기를 잡아먹고 어머니 그렇죠. 뭐 그건 기본이지. 아들도 뭐 토요일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건국신화 극중대 이제 나오는데 이 국중대란 말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국중대란 말 써져 있죠.
지금 잘 따라오세요. 지금 국중대 3.1에 고대문화. 네. 이게 뭐냐면 용어도 좀 여러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나라구조 나라. 옛날에는 무당 왕인 건 아세요? 네. 여러분 단군신하고 보면 제정일치란 말 들어봤어요? 네. 제정일치란 말 뭐죠? 뜻이? 그 제사하고 정치가 그렇죠. 하나의- 제사장이 정치한다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무당인 거예요. 네. 이게 옛날에 왕이 무당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무당이 왕이었어. 근데 이제 이게 막 나중에는 뭐 처녀보살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게 격화된 거지. 옛날에는 무당이 왕이었어. 제사장. 그래서 나라굿 국중대회가 나라굿인데 뭐 이게 그 지금도 만이산 같은 데 가면 막 그 선신제 지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나라굿이. 그다음에 건국 서사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부터 이제 여러분 국사 시간, 그러니까 이 국문학 역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국사하고 국문학이 연결돼 있다. 절반은 한국사고요, 절반은 국문학이에요. 그런 거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2학년 1학기 지금 한국사 저기 2학년 1학기 시절 한국사 하지 않나요? 아무도 안 해요. 아, 아무도 안 해요? 네. 그거 왜 안 하지? 네. 아니 저기는 할 거예요. 고아저씨. 아니 근데 우리 성진 씨. 아니 왜 한국사를 왜 안 하시지? 그거 되게 쉬운 과목인데. 저것 때문에 안 해. 한국 문화자원이 때문에 아, 실망해서 실망해서. 시험이. 아, 근데 그거 저도 그때- 해야 되겠더라고. 해야 나도 되겠어. 이번에 안 했는데 해야 어쨌든 알았어. 다른 과도 다 있어. 예, 알았어요. 자,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여, 고구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사만,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리고 이제 탐나가 나오는데, 3점 탐나는 제주도를 탐나라고 합니다. 탐나고. 그러니까 잘 모르면 필기하세요. 제가 이제 막 풀어드릴 건데, 탐나는 제주도를 아까 가요.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부으려고. 예, 그렇죠. 부을라, 고을라, 뭐. 양을라, 예, 고시부시 양시.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는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전설 민담,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뭔 소리냐면, 이건 나중에 구비문학에서 엄청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지금 조금만 기본적인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나라가 세워지면 조금만 맛배기로 알려드릴게요. 신화가 생겨요. 무조건. 건국 신화. 그러면 처음에는 신화가 생기다가 좀 지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설과 민담이 이거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졌을 때 전설 민담이 생기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신화가 생겨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 그러면 전설과 민담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신화라는 건 너무나 그 증거물이 있긴 있어. 근데 증거물이 너무 넓어. 그래서 증거물이 있는데 뭐 태양기가 증거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전설 어때요? 뭐 팔공산 갓바위에 얽힌 전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증거물이 있긴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런 걸 이야기해. 실제 뭐 연못, 뭐 거울 뭐 이런 거 증거물이고 민담은 흥미 위주, 흥미 위주. 이야기가 옛날 옛적에 갓날 갓적이 하면서 흥미 위주. 이건 전설 증거물이 있는데 구체적. 무슨 알겠죠? 이건 증거물이 구비문학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설 민담. 구비문학. 네, 그렇죠. 이제 구비문학에서 이제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이건 너무 넓다. 요 정도로만 이제 구비문학에 쓰고 공부하면 네. 엄청 자세히 배워요. 그거는 이제 4학년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 재밌죠. 구비문학이 무지 재밌어. 잠시만.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전설민담.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알려드릴게요. 어떤 게 나오냐면, 자, 봐요. 네. 자, 5번에 중세 정기문학 제1기 삼국 남북국 시대잖아요. 자, 넘겨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6번 중세 정기문학 제2기 고려 전기.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봐요. 중세 후기 문학 제1기 고려 후기. 자, 일단 8번 봐봐요. 오른쪽. 중세 후기 문학 제2기 조선 전기. 네. 넘겨보세요. 9번에 보니까 중세 문학에서 근대 문학으로 이행기 제1기 조선 후기. 이게 나오는데,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중, 자, 시험 문제 알려드릴게. 다음 중, 자, 중세 전기 문학 제2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그래서 1번, 자, 1번 뭐겠어요? 뭐 고려 삼국 남북국 시대, 예를 들어서. 2번 고려 전기, 3,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온다고. 3번 고려 후기. 이런 문제가 한 5문제 나와. 이런 시기를 아는지. 그런 문제가 5문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세 전기문학 제1기 하면 삼국 남북국 시대가 중세 전기문학 제1기구나. 이런 걸 좀 여러분이 이건 암기한다기보다는 공부하면 이해하면 돼요. 네. 뭐 이걸로 암기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고대에서 중세로 갔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중세 정기문학 일기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야지 이걸 암결하면 안 외워져요.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삼국시대하고 남북시대는 이런 문제가 너대 문제 나온다니까 정말.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중세 정기문학 일기에는 한문학이 등장해. 한문학. 이 한문학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한문학 지금 5번 보고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5번. 한문학의 오늘은 지금 여기 차례만 할 거예요. 한문학의 등장과 구실. 한문학이 되게 중요해요. 동그라미처럼 한문학 동그라미.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1.2에 보면 금성문이란 말이 있어요. 금성문 있죠. 네. 금성문이 뭐냐면 비석에 새겨진 글을 금성문이라고 해요. 비석. 여러분 이제 뭐 누가 돌아가시면 옛날에 보면 막 이렇게 막 비석에다 막 써놓지 않아요. 지금도 있지 않나요? 어디 가면? 그게 금성문이라고. 그런 거 전문으로 막 공부하는 분들 많아요. 금성문이고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한문, 한시 이런 게 나오는구나. 금성문도 한시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노래가 있어. 고구려, 백제, 뭐 신라 노래가 있네. 자, 향가, 산해가. 자, 이제 또 말이 어려워지는데 향가가 뭐냐? 이 향가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공부해야 돼요. 향가는 이것도 이제 고전 시간 공부도 나오지만 이게 시골의 노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시골 향자지만 우리나라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향가라는 거는 뭐라고요? 우리나라의 노래, 시골 노래가 아니에요. 신라시대에서 노래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 신라시대 노래만 향가가 아니에요. 왜냐면 고려시대의 노래도 향가예요. 고려시대에 보면 예종이 이제 도의장가라는 작품이거든요. 도의장가, 두 명의 장수, 김낙과 신순겸을 애도하는 노래예요. 예종이. 이거는 고려 때 노래거든요. 꼭 신라의 노래라고만 하면 안 돼. 신라부터 고려 뭐 전기까지 이어진 노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라는 건 제가 이야기했죠. 할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할수록. 공부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는 거하고 좀 공부하는 거 달라. 잠시만. 산해가.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산해가는 뭐냐? 여기 대과 대표님. 저는 아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네, 아는지 알아요. 알겠어요. 산해가는 뭐냐면. 상층이 그렇죠. 담당층이 상층이. 그렇죠. 담당층 상층인데 이 뇌가 고뇌라는 게 고뇌. 인간의 고뇌. 그 뇌가 고뇌. 인간의 고뇌를 노래하는 걸 산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한가에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건 재밌어요? 아 이거 고전에 또 관심이 더 많지. 사부채, 팔부채. 아니 고전으로 나는 전공을 하면 19채 한가가 있는 거예요. 네 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이 저는 여러분도 공부해보면 그러지 않나요? 저는 현대시도 물론 좋았지만 고전이 더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건 맞아요. 고전이 막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자, 4구체, 8구체, 19체가 4줄, 8줄, 10줄, 아이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구체, 이게 뭔 소리야? 4구체는 폼 잡다 끝나버려요. 우리 노래 시작했는데 노래 끝났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노래를 4줄 가지고 여러분 4줄 가지고 다 막 쓰겠어요? 생각을 막 쓰고 싶은 거? 못 쓰죠? 그래서 4구체는 그냥 일반적인 산해가라고 안 하고요. 주로 8구체하고 19체에 보면 아으 뭐 이런 말 나와요. 이게 약구라고 해서 아으 어쩌고 저쩌고. 뭔 말 이해가요? 8구체 같은 경우는 7번째, 19체는 9번째. 아으 이런 낙구라고 그래. 나중에 이제 깊이 지금 2학년이라서. 그러니까 2학년 제가 수준을 어디다 할지 모르겠어요. 2학년은 그러니까 너무 깊게 안 들어갈게요. 하여튼 그렇게 8구체에서 7구체 나오고 19체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4구체, 8구체, 19체 한가가 있는데 저 아으 그렇죠. 그거 7구체가 아니라 1구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7구체가 아니라 7번째 줄. 7구체란 말 없어요. 7번째 줄. 네, 그렇죠. 여기 아가 나와. 그럼 이건 19체니까 9번째 줄. 9번째 되게 잘 알아두셨나요? 빨리. 여기 아가 나온다. 정말 이해가죠? 이런 게 산해가라는. 그러니까 산해가는 고난을 받고 고난이네. 고뇌를 이야기한다면 고뇌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이게 산해가만 가지고도 1시간도 더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향가가 4구체, 8구체, 19체인데 이것도 3학년 올라가면 4구체가 없어 또. 이제 지금은 그냥 거기까지 하면 머리 아프니까 4구체, 8구체, 19체 중에 주로 8구체하고 19체 한가를 산해가라고 한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향가의 실제 불교. 그래서 향가의 이제 담당층은 뭐냐? 향가의 담당층은 이것도 설명해.
이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네. 낭승이. 낭승이 뭐냐? 화랑과 승려를. 스님, 화랑. 주로 화랑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승려들이 많이 있었죠. 한가는 한자로 돼 있잖아요. 승려들, 뭐, 월명사, 충담사, 다 승려들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도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월명사, 충담사 나오는데 이것도 또 재밌어요. 뭐냐면, 봐요. 거기 월명사, 충담사가 몇 번이지? 5.3.4. 정말 고전은 제가 강의를 끝나셨어. 해도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저 고전을 좋아하니까. 봐요. 월명사와 충담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월명이야. 이 사람이 막 그 뭐죠? 갈 때 이 사람이 갈 때 다리 밝아고 그 막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 다리 그 월명사를 막 따라다니, 막 굴 속으로 따라다니고 막 다 따라다니. 그러면 과연 이 월명이라는 게 본명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갈 때,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문학. 달이 쫓아다녀서 월명인가? 뭔 말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생각이다. 그다음에 충담사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정말 왕에게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잘해서 충담사인가? 아니면 본명이 충담사인가? 이건 답이 없다니까 진짜. 이거는 뭐 국문학 뭐 박사 할아버지도 몰라. 그건 여러분의 상상력인 거예요. 되셨죠? 이제 한가 작품 들어가면 죽여요. 그건 넘어갔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5.4에 자, 설화에 나타난 상하 남녀 관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하 남녀 관계 보통 이거는 뭐냐면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상층 남성과 하층 여성이 있고요. 그거 좀 써보실래요? 책이 안 나오니까. 상층 남성, 예를 들어서 상층 남성과 하층 여성, 그 다음에 또는 상층 여성과 하층 남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층 여성과 하층 남성, 뭘까요? 그 온달과 평강공주. 평강공주는 상층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상층 남자하고 하층 여자 이야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요. 고승의 신이한 행적, 그러니까 고승이라는 건 높은 스님, 그 도가 높이 오른 사람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거, 영웅담, 또 하층민의 소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설화가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가게 된다는 설화라는 건 옛날 이야기를 말. 여러분 꼭 알아두실 게 뭐냐면 우리가 신화 전설 민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신화 전설 민담을 하나로 묶으면 설화가 되는 거예요. 설화라는 것은 그 모든 걸 다 통칭하는 겁니다. 통칭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막 연극도 막 생겨. 근데 이제 특히 하나 알아두실 것은 뭐 다른 건 넘어가고 이 처연극을 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신라 쪽에 5.5.3의 처연극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처연극 하면 당연히 무슨 노래가 생각나요? 처연가가 생각나잖아요. 이 처연가는 뭐예요? 처연가는 몇 줄짜리냐? 8구치 한가예요. 8구치. 8줄. 8구치 한가입니다. 그래서 8구치 한가인데 8줄이에요. 이게 뭐냐면 처연이가 동해용왕의 아들이야. 동해용왕의 아들인데 처연에게 잘 보이려고 처연에게 예쁜 여자를 이제 부인으로 이제 해줘요. 근데 처연이가 이제 어느 날 술 먹고 이제 요즘 말로 경주 나이트클럽이 경주가 옛날에는 서울이잖아요. 신라에서 경주. 겨울 밝은 밤에 밤들이 놀다가 그러니까 경주의 밝은 날에 막 밤새 이제 술 먹고 놀다가 들어와 자리 보곤 가라리 넷이어라.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4개예요.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둘은 내 건데 분명히 아시겠죠? 본디 내 것이지만 아사날 어찌하니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은 걸 어찌하니 이런 시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축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책이 안 나와요. 사악한 것을 쫓는 이게 사악한 사자에 쫓을 축자거든요. 이게 사악한 것을 쫓는 건데 여러분이 얼핏 보면 여러분 처연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기억 안 나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 처연가가 얼핏 보면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갔을 때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뭐 이렇게 뭐 잠을 잤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게 그래서 공부는 어설프게 공부하는 거하고 깊이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옛날 교수
선생님들이 어설프게 네, 어설프게 가르쳤죠. 정말 그렇죠. 제대로 안 가르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초인과 배웠어. 이거 되게 그러니까요. 문과 출신 다 국어 2라고 해서 다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그때 그렇게 배웠어요. 공부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게 재밌는 거라니까. 국문학을 여러분 공부하면 어떻게 근데 합니까? 조금씩 이게 네, 시각의 차이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거 아닐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이 그게 해석이 맞는 아니고 거다.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또 여기 시간 많이 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대학교에서 보세요. 대학교에서 강의를 이렇게 해요. 대학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이렇게 강의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 교육부의 지침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강의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단계를 낮춰서 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수준이라고. 원래는 그러니까 뭐냐면 할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네. 그래서 뭐냐면 부인이 그 외간 남자하고 잠을 잔다는 뜻이 아니라 부인이 역병에 걸려 있는 상태야. 이게 그 둘이 이렇게 나왔던 건 역병의 신이 부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역시. 역신, 그걸 역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그걸 이제 그래서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건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어디에다 말했어? 그래서 이제 처용극이라는 게 축사, 아까 말했죠? 그 오방 처용무라고 해서요. 그 뭡니까? 사악한 그런 역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처용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신라의 놀이 넘어갈게요. 발해문학도 이제 있었고. 이제 신라 한문학에서는 이제 채치원을 여러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추여우중. 그렇죠. 추야우중 그렇죠. 가을밤 비는 내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 가면 무슨 데가 있어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가 있잖아요. 근데 해운대 가서 막 놀긴 하지. 근데 해운대가 뭔 뜻이냐? 채치원이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걸 아셨어요? 네. 거기가 가야산. 그렇죠. 가야산인데 그 근처에 있죠. 옥소산. 네. 하여튼 해운이라는 게 채치원의 호예요, 실제. 그래서 해운대 가보면 막 이런 말 설명이 돼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건 잘 안 보죠. 그냥 거기서 놀고 오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치어는 또 넘어갈게요. 또 뒤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자, 중세 정기문학 2기가 뭐예요? 이런 걸 잘 보라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고려 전기입니다. 그래서 고려에는 창업의 신화적 표현. 아까 건국 신화 나온다 보세요. 제가 말 들으니까 좀 이해가 쉽죠? 네. 나라가 세워지면 무조건 신화가 나와요. 이거 보세요. 건국 신화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 정기 한가. 고려 정기 한가에서 봐. 예종의 도의장가.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기 좀 안 나오는 거는 기입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네. 예종의 도의.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다 써놓으면 뒤에 강론으로 갈 때 이제 나올 거예요. 예종의 도의장가. 두 명의 장수를 애도하는 글. 그러니까 한가가 제일 마지막에 수록되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네, 그렇죠. 네, 아유 고전 시간을 공부하신 게 확실히 됐죠. 그다음에 고려 공시다 했고, 그다음에 최승로 박인양. 특히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이 박인양이라는 사람, 박인양. 이 박인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기묘한 이야기 이런 것들. 수의전. 그렇죠, 수의전. 제가 지금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바로 나오네. 어휴, 세상에. 이러면 되게 강의가 재밌어진다. 이제 두 분이 수의전 얘기를 몰라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수의전이 거기에 최초의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런 거죠. 수의전이라는 게 한자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죠. 당연히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이 수의전에 채치원이 나오는 거예요. 채치원전이니까 이게 또 이게 뭐냐면 이 채치원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채치원전이 나와 수의전 속에. 근데 이게 채치원전이 그냥 채치원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어서 가야산에 갔다 이게 아니라 이 수의전 속의 채치원전은 뭐냐면 채치원이 귀신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네, 달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채치원하고 다르다. 기묘하고 기이한 그렇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이 박인양의 수의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알면 되게 재밌다니까 이제 여러분 알면. 저는 죄송한데 제목만 아는 거,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알다 보면 나중에 뭐 책도 읽어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제목만 아는 것도 어딥니까? 대단한 거지. 귀신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귀신하고 산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이야기. 이게 귀신이랑 그걸 누가 썼다고 그러지? 박인양의 수의전 속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그러면 채치원전을 채치원이 썼느냐, 박인양이 썼느냐, 이것도 논란이 또 오는 거예요. 정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박인양의 그 수의전에 이 채치원전이 있는데 이거는 채치원이 썼다.
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것도 박인양이라는 사람이 썼다. 막 뭐 의견들이 하여튼 있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박인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라, 뭐 이건 넘어갈게. 수의전 지금 아까 말한 거 나왔네요. 6.5.2에 수의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김부시, 묘청의 난과 정지상. 정지상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죠? 정지상은 이 김부시하고 동문수학이에요. 그건 아세요? 김부시하고 정지상이 동문수학을 했는데 스승이 이제 시를 써오라고 하면 정지상이 훨씬 더 잘 쓰는 거예요. 물론 김부식이 시를 못 쓴 건 아니야. 근데 너무나 잘 쓰니까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난을 일으킬 때 이 정지상이 자기 동문수학 정지상을 죽여버려요. 그거는 1학년 때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중세후기가 이제 문학 1기가 고려 후기예요. 고려 후기 무신난 나오죠. 특히 여기서 알아둘 게 김급기예요. 김급기 7.1.2에 이 김급기는 농민시라고 써보세요. 농민시. 농민시를 쓴 사람입니다. 중림고해라는 건 뭐냐면 대나무 숲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담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담양, 전라남 단양 말고 중록원 있죠. 네. 그게 중림이야. 맞나요? 네. 그거 대나무 숲 아닙니까? 거기에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중록원에 가면 정철 있죠. 정철에 작품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록원에 가면 그 담양에 가면 중록원만 가지 마시고요. 거기 가면 뭡니까? 여러 이제 정철에 그런 내용 시경전이 있어요. 시경전. 여기를 꼭 가보셔야 돼요. 여기 안 가보시죠? 시경전이 뭐냐면 그림자가 시어넘는 정자라는 뜻이에요. 뭐 이름부터 멋지지 않아요? 그림자가 경치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림자가 거기서 휴식을 취한대요. 근데 거기 진짜 시경전 가면 기가 막히거든요. 하여튼 이게 정철이 이제 많이 그런 데서 글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최시정권 이규보는 이제 백운소설, 동명왕편 이런 거 쓴 사람이에요. 그건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불교문학부하고 동명왕편 나오네요. 뭐 삼국유사라는 말은 7.4.2에 삼국사기에 빠진 걸 기록했다. 그 삼국유사예요. 이련이 쓴 건 알죠? 삼국유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오늘 전 이야기가 다 끝나겠네요. 여기 보면 7.5.4에 가전의 이상이 나와요. 가전. 여러분 가전이란 말 뜻이 뭔지 아세요? 가전. 동물을 의인화해서. 그러니까 그 국물 의인화했는데 가전이란 말 뜻이 뭔지. 냉장고 생각했어요. 가전제품? 이야, 그것도 대단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처음인데 강의할 때. 그러니까 이 가짜가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빌린 가짜. 그러니까 전의 형식을 빌린 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전인데 이 가전은 첫 번째 생애를 이야기하고요. 지금 대표님 말하셨어요. 의인화가 두 번째. 행위와 의인화인데 이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국순전이야. 지금도 국순당이 있죠. 국순당 술 있잖아. 술로 의인화. 술의 이름이 국순이야. 그 다음에 공방전 있어. 공방전이 있는데 공방전은 뭐냐? 봐요. 이게 이렇게 지금 했잖아. 이게 네모방자죠. 네모방자. 이게 구멍 공자인데 큰 구멍이에요. 큰 구멍. 그러면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 이 안에 네모가 있어. 이게 가요? 이게 구멍 공자고 네모방자라고요. 그럼 이게 상평 공고 뭐 같아? 역정 같죠? 돈을 의인화. 돈의 이름이 공방이야. 정말 이해가요? 이런 거를 써놓은 게 가전이지. 전에 생각해서 의인화는 지금 뭐 동물이든 뭐든 의인화를 했는데 주로 동물보다는 무생물들이죠. 이런 걸 의인화했는데 이런 걸 다 뭐의 형태로 썼다? 전의 형태. 전은 뭐예요? 태어나서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걸 쓰는 거 이게 의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가전 이런 게. 그래서 가전이 이 고려 때 엄청나게 유행을 해요. 가전책. 그래서 고려 둘이 이제 말 무렵에 엄청나게 유행해요. 그래서 여기 7.5. 뭡니까? 그래서 7.5.4의 가전의 이상 나오잖아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 이제 소각가사하고 소학부가 있는데 소각가사, 소학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소학부를 좀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소학부. 이 소학부라는 것은 작은 학부죠. 직역을 하면. 네. 근데 작은 학부란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잘 모르는 분이 작은 학부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그 소학부를 좀 설명드릴게요. 소학부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소학부는 여러분 이제 그 고려 가요가 있어요. 고려 가요. 고려 가요를 한시 형태로 썼다. 그럼 좀 이해가 쉬워? 예를 들어서 쌍화점이 고려 가요 중에 쌍화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쌍화점 처음 들어봐요? 만두라고 그랬잖아요. 만두. 네. 그러니까 그냥 만두가 아니라 땅이니까 도토랑 만두. 양쪽에 꽃이 있다는 거예요. 도토랑 만두 보면 막 이렇게밖에 안 꽃 모양이 있죠. 요즘 말로 하면 도토랑 만두 가게야. 도토랑 만두 가게에서 뭐 누가 다 손목을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쌍화점 같은 경우가 이런 것을 한시 형태로 써버려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소학부라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소학부. 그래서 이런 고려 가요 이런 걸 그런 식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만 하고 이제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 뭐냐면 아까도 지금 그거를 고등학교 때도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자, 요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경기체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고려 소교가 있어요. 고려 소교는 이제 다른 말로 고려 가요라고 돼, 맞죠? 고려 소교, 고려 가요. 고려 소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고려 가요가 있고. 근데 고려 가요는 주로 이제 대중들이 쓴 거죠. 그러니까 민중들이 쓴 게 뭐다? 고려 가요입니다. 그 고려 가요를 보면 되게 내용이 어떨까요? 고려 가요 내용은. 네? 고려 가요 내용이 되게 좀 야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죠. 뭐 이해할 게 없네. 그래서 남녀 상열지사가 되게 많은데 이 경기체가는 뭐냐면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런 뜻이거든요. 이 경기라는 거는 광경이에요. 광경. 이 경기체가에서 이 경기라는 것은 이게 경기체가의 그 경기가 뭐냐 이러면 그 경기도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막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경기니까. 근데 다 일부 맞을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수업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기체가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한림별곡이에요. 선생님 고전 하나도 끝도 없다니까. 그래서 한림의 여러 유학자들이 이제 쓴 작품이 한림별곡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네 뛰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네 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저도 이게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그 혀고시라 밀고시라 정소녀나 이게 나오거든요. 이 그네를 남녀가 이렇게 타가지고 그네를 타잖아요. 밀고 뭐 이렇게 당기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있죠. 네. 그네 탈 때 이 남녀가 이렇게 그네를 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아니더라고.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봤잖아. 고려가 연구과 관악기를 공부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남자들끼리 그네 타는 이야기예요. 모르셨죠? 진짜 내가 거짓말 제가 자료도 보여드릴 수 있어. 약간 참기파는 거랑 비슷한 거. 이 고려 시대의 그 남자 기생들이 뭐 10,000명이 넘었대요. 그게 화랑에서 이렇게 넘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 남자들이 동성애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고등학생들한테 이게 원래 이게 논문이 있다니까. 근데 이거를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라니까. 제가 이거 거짓말은 제가 여기다 영상 찍겠어요. 그래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이런 이야기가 부지기수야.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그 국어 내용은 아주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고. 좀 약간 물란했네요. 상당히 물란했죠. 오히려 신할 때 그 물란한 게 좀 너무. 그러니까 조선 때 작아진 게 다행이네요. 그게